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4개월째 법원 처리 제로의 기록을 이어오던 정치권이 모처럼 힘을 모았을까요?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제 식구 감싸이라고는 비판, 그리고 송 의원의 읍소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방탄국계를 없애겠다던 대한민국 정치권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 의원을 감싸준 정치권의 의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철도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 의원들을 감싸준 정치권의 의리란 말이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립니다. 9월 3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군에서 또 하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어떤 여단인가요? 네, 어제 오후 10시 40분경이었는데요. 제13 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고강도 포로 체험 훈련을 하던 중 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포로 체험 훈련했군요. 포로 체험 훈련입니다. 이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이모 하사 그리고 조모 하사는 청주 시내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안타깝게 숨졌고요. 예. 이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전모 하사는 다행히 오늘 오전에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병원 측은 일단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포로 체험 훈련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이렇게 하사들이 사망까지 이르렀을까요? 네, 어젯밤 이 부대 내 모의 훈련장에서 이른바 포로시 행동 요령 훈련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포로로 붙잡힌 상황을 가정한 건데요. 무릎을 꿇고 팔을 뒤로 결박당한 채 머리에 두건을 쓰고 1시간 이상 버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고강도 훈련인데요.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두건을 머리에 쓴 채 결박 훈련을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훈련 당시 물리적 가격이나 압박, 고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포로 체험 훈련은 올해 처음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국의 부대에서도 종종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상당히 위험한 훈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험한 훈련이군요. 네네. 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 네. 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버렸나요? 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네. 부결됐다고 합니다.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에 청구됐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아주 가볍게 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는데요. 총 투표는 223명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찬성은 73명에 불과했고요. 반대는 118명, 기권이 8명, 무효표가 24명으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지난 730
재보선 이후에 향후 20개월간 선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선거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오늘 국회의원들이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방탄국회 아니냐 비판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송강호 의원은요. 본회의가 끝난 뒤에 다른 의원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야는 이제 설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군요. 네, 설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국회는 오늘도 말만 무성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들과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이미 시사한 데 이어서요. 국회의장의 중재마저 거부한 상태입니다.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철저한 진상규명은 하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도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라면서 여기에는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를 다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인지 강경 모드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습니까? 여당과 협상에서 벌써 2번이나 헛발질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여전히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단 그 정의아 의장의 그 세월호 특별법 중재 제안을 거부한 새누리당과 관련해서요. 입법부 수장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 능력을 가졌는지 책임감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압박하고 있는 민생 입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뜯어봐도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 입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고 부동산 대책은 강남의 부동산 부자만 살찌우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규제 혁파 다시 강조했네요.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붓을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다. 이 박근혜 대통령 어록에 자주 등장했던 말이죠. 지난 3월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규제개혁 장관회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상태라고 지적을 했고요.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거나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면서 특히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직자들 비비 적발 그리고 징계를 한 사항 네. 이게 지난해보다 2배나 증가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무려 2배나 증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올해 8월 현재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총 3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비위 건수 204건을 배 이상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네. 각 정부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월 평균 20건이었지만 올해는 월 평균 39건으로 전년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힌 겁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거를 보면 작년과는 조금 달리 금품 수수가 40%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업무 부적성이 35%에 달했습니다. 역대 공무원 청렴도가 박근혜 정부 들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공무원들만 요리조리 피해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 사고 소식이 곳곳에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인데요. 정릉터널 안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종암분기점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이후로 홍은램프 부근 잠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반대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 지날 때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동부간선도로가 도심 방면으로 앞서 성동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가 남아있어서 군자교부터 정체되고 있고 그 이전에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구간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강남권 도로들은 남북축으로 오가는 도로보다는 동서축 오가는 도로에 이동량이 많은데요. 도산대로 사거리에서 신사역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지난달 있었던 남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원전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양의 강수량이기는 했지만 원전 설비 건물에 빗물이 유입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그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이라고 하죠.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원전 이야기 하기 전에 말씀이죠. 오늘 그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송광요 의원 체포 동의안 이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근데 부결됐대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출석 안 하셨어요? 오늘 뭐 다른 일이 있어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방탄국회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쉬운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정기국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송광호 의원께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 기소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결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검찰이 언제든지 부르면 자기는 가겠다. 가서 검찰에게 정정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눈물로 흡수를 하셔서 아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지금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또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때 그 구속 체포 동의안을 찬성을 안 해도 본인이 성실하게 재판을 검찰에 출두해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국민 여론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것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예. 네. 근데 오늘 뭐 그 얘기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네네. 원전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어제 부산에 있는 고리 원자력 본부 방문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든가요?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시간당 133mm가 왔다고 그래요. 그게 네. 이제 아마 생긴 이후에 최고로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순환수 펌프가 있는 건물에 이제 물이 유입된 거죠. 네. 그래서 원자로의 그 냉각수 공급이 우려돼가지고 발전소를 수동으로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가보니까. 예.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복구 작업을 함께 했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정지 원인을 면밀히 조사 중에 있는데, 네. 그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복구는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원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예, 순환수 집중호우로 인해서, 네. 그 순환수 펌프가 있는 건물에 이제 물이 유입이 된 거죠. 그 건물에 이렇게 물이 유입이 되면 되나요? 예, 이제 이거 옛날에 만든 거라서, 네. 그 케이블이 들어가는 관, 네. 그 관으로 물이 유입이 돼서, 아마 여태까지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유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마 처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새로 만든 것들은 그렇게 지금 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요즘 새로 만든 거는 안전하다 그런 설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 믿음이 가시던가요? 이제 고리 원전은 진짜 안전한 건가요? 글쎄요, 어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오고 여러분들이 네.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원자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이 세계 어느 원자력보다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저희가 지금 원자력을 수출하는 마당에 있어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배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여간 계속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으니까 예. 안전 더 안전하게 원자력을 운영하도록 하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네네. 집중호우에 대한 그 대책 같은 것들은 충분하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시간당 133mm. 예. 이게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고리 지금 2호기만 그렇게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네. 나머지 지금 새로 만든 원자력은 전혀 물이 들어갈 수 없게끔 지금 다 돼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요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고리에서 더 발전소장께서 더 연구를 해서 이제 절대 현재 일어났던 일들이 비가 133mm가 오거나 그보다 더 온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심해도 된다고 하니까 더 질문할 게 없네요, 뭐. 예, 안심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그 부산 지방에 그 서병수 시장도 말씀을 하셨고 부산 지방 국회의원들 그 인근 인정 있는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고리가 2017년에까지 이제 그 지금 수명이 연장돼 있지 않습니까? 운행 허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는 완전히 셧다운을 해달라. 이게 이제 그분들의 이제 주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자력이 대한민국 전력, 지금 원자력 고리 2호선 같은 경우도 1.5%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원자력 없이 지금 전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2017년까지 저희가 그 면허를 받고는 있는데 과연 2017년 이후에 과학적으로 정밀 진단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우리가 따져야 되지만 한 건 국민들은 지금 저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으니 하여간 그 국민들의 그 불안할 수 있는 요소를 완벽하고 분명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그때 가서 봐서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이 미방유가 말이죠. 네네. 명칭이 아주 긴데. 네. 명칭이 긴 거로도 유명하지만 그동안에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 충돌로 인해 가지고 안건 실적이 가장 저조한 상임위원회다. 그래서 불량 상임위원회다 이런 오명을 듣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불량 상임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그래도 막판에는 한 100여 건이 통과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돼서 우리 이제 야당도 우상호 간사가 들어오시고 여야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의견의 진전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선진화법 이후에 여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야가 우리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미방위에서 그동안 불량상임이라고 그 야단들을 많이 맞았는데 이제는 정말 최우수 상임위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여야가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고리 갈 때 뭐 여러 가지로 여야가 조금 불편한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민생에는 진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 같은 뭐 여야 의원이 10명이나 같이 가셨다고 해서 좀 신기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뭐 여야 관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당하고 협조를 좀 많이 좀 하셔야 할 텐데 세월호 특별법은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여당 도대체 그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도부도 그렇고 이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게 민생 문제와 세월호 문제를 투트랙으로 심사를 하자. 우리가 세월호를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또 세월호 전과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월호 문제를 그야말로 따라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다시 재발이 안 되고 이걸 처음부터 다 따지자. 그러나 세월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생 문제를 따져가면서 이걸 따져야지 민생은 다 뒷전에다 놔두고 세월호만 안 되면 민생도 말하자면 타협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니 민생 법안과 세월호 법안을 좀 따로 분리해서 하자. 이게 이제 저희 주장이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 의원님들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면 많이 의견이 접근이 되는데 실질적 공식적으로 보면 이게 잘 의견 접근이 안 돼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뭐 투택으로 하자는 말씀이 뭐 여론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있는 편이고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은 뭐 이 게임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측에 뭐 줄 거 좀 주고 양보도 좀 할 건 하고 그래갖고 뭘 받을 생각을 해야지. 뭐 한쪽 주장만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뭐 좀 줄 게 이렇게 없습니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야당한테 사실 많은 걸 양보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두 사람씩 추천하는데 우리가 야당한테 허가를 받고 추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가 얼마만큼 더 야당한테 양보를 해야
확실하게 양보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석권, 뭐 기소권 뭐 이런 거 문제인데 네. 그거는 역대 변협 회장들이 다 나와서 증언하시기를 그거는 안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 체계에 어긋나는 거, 법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또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가 나름대로는 많이 양보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야당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꼭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네. 없는 것은 또 야당 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하겠다고까지 나서는데요. 네. 그것도 뭐 저 여당 쪽에서 거부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정의화 의장께서 중재를 하신다 그러는데 아직 이제 이게 뭐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저희가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금 아직 물밑에서 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의장이 나서면 의장은 마지막에 전가의 보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여러 가지로 의견의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의장이 나오실 땐가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일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재를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거부하는 것을 비춰지니까. 뭐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손해보시는 게 아니냐. 네. 거부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의장이 나오실 때 의장이 꼭 저희가 필요해서 네. 의장이 이제 지금쯤은 중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아주 반토막이 날 정도로 나쁜데요. 그러면 네. 뭐 새누리당이 좋으냐? 새누리당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치권이 몽땅 불신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뭐 좀 정치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제 약 뭐 위안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네. 야당의 그 지지율에 비하면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그래도 좀 낫다고요? 야당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그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막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뭐 100% 1000% 동의합니다. 아,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뭐 국회라는 것이 그래도 법과 원칙,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포기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따른 유니버셜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법 위에 질서 위에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희도 정말 좌불안석입니다. 죽을 심정인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하십시오. 그러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새누리당이 국회 네.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요. 간단히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의미는 좋았습니다만은 의도는 좋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좀 현실 정치에 맞지 않거든요. 네. 국민들이 과반수를 줬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국회에서 수행하라고 과반수 이상을 준 건데 이 선진화법은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보면 거역하는 선진화법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 현실에서의 선진화법은 상당히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 생각이고 또 많은 정치학자들 생각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든지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철도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 의원을 감싸준 대한민국 정치권의 의리,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1452번님께서는요. 원칙대로 하겠다더니 이게 국회의원들의 원칙인가요? 정말 실망입니다.
5562님께서는요. 눈물겨운 동료애군요. 방탄국회 없다고 하셨던 분들 어디로 갔나요?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화들이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철도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 의원을 감싸준 대한민국 정치권의 의리,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9093번님, 방탄국회 없다는 말에 우리 국민은 또 속았군요. 국민 따로, 정치 따로, 따로 국밥인가요? 네, 4522번님, 우리나라 국회는 없는 게 더 낫겠습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무료입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군에서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포로 채용 훈련을 하던 공수특전 대원 2명이 사망을 한 것인데요. 나라를 지키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질문 붙여드리겠는데요.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더군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새누리당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큼은 처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그런데 똘똘 뭉쳐가지고 송광호 의원을 결국 구하는 이른바 방탄 표결을 했어요. 네. 새누리당이 이러고도 과연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네. 또 그런 잘못된 철피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송광호 의원이 철피아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이 찬성표가 나왔다. 네. 뭐 표를 분석해 보면 그렇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들으셨죠? 예, 일부 그렇게 표결한 의원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검찰의 수사 행태가 네. 너무 정치적일 뿐만 아니고 또 수사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지 않아도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새누리당의 표결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네. 그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국방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예, 군에서 또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예. 이 무슨 포로 체험 훈련이라면서요. 전부 최근에 도입됐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특수전단은 아주 그 요사시에 네. 적 후방에 침투해서 작전을 벌이는 그런 특수부대입니다. 예. 따라서 전투와 작전 중에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힐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예견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포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도입돼서 그런지 아직 지휘관들도 뭐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훈련이라고 알려졌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 올 5월 달에 사령부, 특수전사령부로부터 특성화 훈련센터를 개설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에 예. 입각해서 이 해당 증평에 있는 부대인데 13특전여단에는 포로시 행동요령 훈련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른 훈련을 9월 15일부터 이 훈련센터를 운영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위한 준비 훈련으로 실시를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훈련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던가요? 글쎄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것 등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해 둔 상태인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훈련 매뉴얼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현재 확인된 사항들을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예. 정확하게 이른바 포로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을 가상해서 훈련을 진행했는데 그에 각 독방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1대1로 감시한다든지 네. 하는 이런 체제들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정확한 훈련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네.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생명을 살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예. 우선 예. 이런 고강도 위험 훈련을 할 때에는 훈련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훈련 매뉴얼에 입각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갖춰져 있어야 하지요. 네. 그런데 훈련 매뉴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은 더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것이 장교들이나 고참 병사들도 받아보지 않은 훈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 도입된 훈련이라고 하는데 네. 물론 이와 유사한 훈련이 있었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런 훈련을 할 때에는 신참 병사가 아니라 고참 병사가 오히려 어려운 훈련에 먼저 임해서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또는 시행착오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입대해서 자대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하사관들이 모두 다 그런 그 포로 역할을 했더라고요. 예. 이것도 지금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포로 상태를 체험하는 거니까 예. 포로들은 이제 이 구타를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상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훈련 사례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령 영국의 예. SAS라고 하는 공수특전단에서 개발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 포로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것들을 훈련 과정에서도 네. 하도록 해가지고 체험을 하도록 침해 시비도 일고 그랬지요. 네. 근데 미국의 경우도 그린베레라고 하는 육군 특전단에서 예. 이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것은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직 조사 중인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국방부에도 그 관련 사실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감찰실이 파견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도입된 훈련인 만큼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날에는 철야 훈련을 했고 예. 오전부터 밥을 제공하지 않고 또 마실 물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밤에 다시 훈련을 했는데 낮에 훈련을 할 때는 그냥 두건만 머리 위에 씌웠다가 야간에는 훈련 강도를 높인다고 목끈을 조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건이 호흡에 지장이 있을 만한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방수 처리가 된
폴리에스텔 천이라고 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나일론이라고 그러는데 네. 방수 처리가 됐기 때문에 통풍이 원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아침부터 이를테면 밥을 굶긴 상황에서 또 물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을 텐데 네. 낮에 고강도 훈련을 한 게 아니라 밤에 고강도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목줄까지 이렇게 조였으니까 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네. 또 그렇게 포로들을 격리 수용하면서 1대1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훈련 상황이었으니까 네. 1대1로 감시한 게 아니라 교관들은 전부 상황실에 있고 그 감시 근무조만 2인 1조로 편성해서 돌리고 있었다고 하니 네. 이런 점들도 뭔가 대단히 미숙하고 미흡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두건을 씌우고 방치된 상태로 1시간 30분 후에 지금 가벼운 부상이라고 하는 전 하사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또 확인하러 들어갔더니 의식을 잃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병사들도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 둘을 발견해가지고 후송을 했는데 네. 이 병사들은 사망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통제와 관리가 네.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훈련이 실시되었고 또 무리하게 훈련이 실시된 점들이 지금 보인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저 신현돈 일군 사령관이 전역 조치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제보를 받고 또 국방부도 전역 조치하고 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등 외국에 순방 중인 지난 6월 19일에 문제의 일군 사령관이 안보 강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모교를 방문했다가 그 동창들과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멈췄는데 너무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가지고 수행하던 헌병이 들쳐업고 화장실에 갔고 그래서 뭐 군화는 한쪽 발은 신고 한쪽 발은 벗고 있는 상태고 상의는 뭐 지퍼가 다 열린 상태였다고 그래요. 또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는지 일반인들이 모두가 이용하는 휴게소 화장실을 헌병들이 가로막고 서서 출입을 통제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제보였습니다. 네. 김관진 전 장관이 그때 6월 19일이면 장관할 때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고를 받았답니까? 못 받았답니까? 이거는 보고 받았음이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 신현돈 장군이 일군 사령관이고 육군 대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육군 대장은 모두 8명밖에 없어요. 최고의 군 수뇌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향이 그런 문제가 보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기무 쪽에서는 이미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마땅히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되었죠. 또 설사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은 전 부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책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정과 군령권을 다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뭐랄까요 능력이 없는 것이기도 하니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니다. 라고 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6월 19일 날 발생한 것인데 전역 조치가 오늘 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간에 시간이 많이 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군에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이 국회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부랴부랴 전역 조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럼 은폐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진성진 의원님은 강경파입니까? 온건파입니까? 무슨 파가 있던데요? 세생 주민연합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국민 304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에 우리 정부가 어느 한 사람도 나서서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또 강원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서 한마음 자세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또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족을 능멸하고 조롱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네, 철도 비리 협의를 받는 동료 의원을 감싸준 대한민국 정치권의 의리.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727번님.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가 아깝습니다. 1992님. 세상도 변하고 하다못해 반려견들도 변하는데 국회의원만 제자리니 좋은 세상은 언제 오려나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이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